2026년 1월 7일 새벽 대서양과 카리브해의 차가운 파도 위에서 시작됩니다. 연초의 평온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영국 내 미 공군의 핵심 거점인 밀대놀과 레이크니스 기지에서는 긴박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미 공군의 거대 수송기인 C-17A 글로브마스터 3 11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고, 최신형 특수전 헬기인 HH-60W 위스키 블랙호크들이 해수면에 바짝 붙어 초고속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바로 마리나라오였습니다. 이 배의 정체는 2024년부터 추적해 온 벨라이로로 이란 원유를 밀수하고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그림자 함대의 핵심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검은 석유를 실어 나르며 서방의 금융 시스템을 교란하던 이 선박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음과 선적을 바꿔왔습니다. 마리나라오는 키프로스와 마셜 제도 등의 복잡한 유령 회사를 거쳐 소유주를 세탁하며 감시를 피해왔습니다. 그 실질적인 배후에는 러시아의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와 정보기관의 유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방의 제재를 비웃으며 바다 곳곳에 숨어들었으나 미국은 단 한순간도 감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선박 추적 시스템은 마리나라오 특유의 엔진 소리와 이동 패턴을 실시간 기록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 배가 수차례 기름을 옮겨 실으며 경로를 세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보 당국은 위성 지도를 통해 그 모든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5년 12월 말 이 배는 베네수엘라 근해에서 미 해양경비대의 승선 검문을 거부하고 대서양으로 도주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선체 옆면에 커다란 러시아 국기를 그려놓고 우왕을 러시아 소치로 등록하며 러시아라는 거대한 방패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국력이 핵강대국의 위험으로서 미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초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전격 체포하여 본토로 송환하면서 이들의 계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미 에너지 카르텔이 붕괴되자 마두로와 유착해 이득을 챙기던 러시아 유조선들은 순식간에 보호막을 잃은 국제적 범죄의 증거물로 전락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이번 나포 작전의 강력한 방아쇠였습니다. 반미 전선의 상징이었던 마두로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지는 광경은 러시아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두로 체포 직후 마리나라오는 급히 러시아 본토로 향했으나 이미 미 해군 이지스함들과 무인기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작전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선박을 뺏는 행위를 넘어 러시아의 자존심을 꺾고 그들의 자금줄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결단이었습니다. 마리나라오 나포 작전은 정밀하게 설계된 현대전의 정수였습니다. 하늘에서는 P-8A 포세이돈 초계기가 배 내부의 인원 이동까지 낱낱이 파악했고, 영국 공군의 정찰기들까지 가세의 감시의 그물망을 완성했습니다. 러시아의 북방함대와 발트의 함대가 인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미 전자전 장비로 러시아군의 통신과 지휘 체계를 마비시킨 탓에 그들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신이 두절되고 레이더가 먹통이 된 상황에서 러시아 함대는 아군 선박이 끌려가는 광경을 보며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못하는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보력과 전자전 능력이 현대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작전 당일 대서양은 거친 파도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최악의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미 특수부대는 이를 역이용해 러시아 선원들이 경계심을 늦춘 사이 소음 억제 기술이 적용된 블랙호크 헬기로 접근했습니다. 선원들이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미군 대원들이 카판에 내려앉은 뒤였습니다. 강력한 하강풍이 바다를 뒤흔들고 암흑 속에서 붉은 레이저 조준경이 그들을 겨냥하자 선원들은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제압되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선체의 러시아 국기를 발로 밟으며 조타실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주권 상징이 미국의 작전 구역에서는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납포된 배는 미군의 호위 아래 스코틀랜드로 합송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해적행위라 비난했으나 미국은 국제제재 위반에 대한 정당한 집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선박 내부에서는 원유 외에도 비밀 장부와 암호화된 통신 장비가 가득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배의 금고에서 나온 하드디스크에는 러시아 고위 관료들과 연결된 불법 계좌 정보가 들어있어 향후 러시아의 자금줄을 더욱 강력하게 옥죄는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작전에서 주목할 점은 미군의 압도적인 물리와 전개 속도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기지에서 수송기와 헬기를 발진시켜 대서양 한복판의 표적을 타격한 능력은 해상 통제권이 여전히 미국의 손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석유를 무기로 삼으려 했으나 미국은 유조선 자체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응수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그림자 함대들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가짜 깃발 뒤에 숨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공해상에서도 즉각적인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포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력에 주목합니다.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검은 석유 동맹이 무너지며 국제 유가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안감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에너지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한국과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게 이러한 지정학적 격변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선박 식별과 추적 기술은 이제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 또한 선박의 보안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뉴스 너머에 깔린 강대국들의 처절한 생존 전략과 에너지 패권 전쟁의 본질을 읽어내야 합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 군사적 우위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 시스템과 결합된 해상 봉쇄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나포 이후 수많은 그림자 함대 선박들이 운항을 중단하거나 항구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에도 언제든 미군 특수부대가 내려앉을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이나 에너지 공급 중단을 위협하고 있으나 이미 대세는 기운 듯 보입니다. 미국의 이번 행보는 우방국들에게 보내는 신뢰의 신호이자 국제 질서를 거부하는 세력에 대한 가차없는 응징의 메시지입니다. 작전 당시 미군 지휘관들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완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무력 과실을 넘어 법 집행이라는 명분을 완벽히 지키려 했음을 의미합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거대 유조선 두 척을 장악한 것은 미군 특수전의 숙련도를 잘 보여줍니다. 러시아 군함들이 미사일 발사 태세를 갖추었다는 첩보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흔들림 없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응 사격은 곧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도박이었기에 결국 그들은 자국 선적이 끌려가는 것을 속수무책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푸틴 정권의 대외 위신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러시아 내부에서는 군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납포된 마리나라우는 현재 스코틀랜드 군항의 정박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이 배는 원유 수송 외에도 러시아의 정밀 무기 부품 밀수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공식 확인된다면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더 큰 고립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또한 이 영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의 기지와 정보 자산이 없었다면 미군의 이번 작전은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2026년 대서양 나포 사건은 국제법 해석을 두고 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공해상 선박 점령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미국은 테러 자금줄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실질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 해상 안보의 규칙이 새롭게 써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기 하나만으로 통과되던 시대는 끝났으며 실질적 소유주와 목적이 더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해상 물류의 투명성을 높이는 흐름이지만 강대국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선박 압류를 넘어 러시아 위성 항법 시스템 글로나스를 교란하는 실험장이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작전 구역 내에서 러시아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오직 미국의 GPS만이 작동하도록 통제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분쟁에서 미국이 전장 정보를 어떻게 독점할지 보여주는 무서운 예고편입니다. 러시아는 나포 좌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한동안 엉뚱한 해역을 수색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는 이번 사태로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며 평화는 압도적인 힘과 이를 사용할 의지가 있을 때만 유지된다는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결단력은 향후 다른 분쟁 지역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의 해상 분쟁에서 미군의 이번 작전 모델은 핵심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제 미국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나포 작전은 새로운 패권 전쟁의 서막일 뿐입니다. 긴 시간 동안 대서양에서 벌어진 거대한 드라마의 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뉴스 너머에는 이토록 차갑고 날카로운 강대국들의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2026년의 시작을 알린 이 사건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힘이 곧 정의가 되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낡은 국제질서의 종말과 새로운 패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세계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대서양의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 국기를 앞세웠던 유조선과 이를 제압한 미국의 압도적인 힘 사이에서 우리는 냉혹한 현실 정치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대서양의 바다는 여전히 말이 없지만 그 위에 새겨진 승자와 패자의 기록은 이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경랑의 시대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번영할 답을 찾아가는데 오늘 이야기가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재구성한 다큐 콘텐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진실이 여러분께 어떤 느낌으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전달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시각을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